안녕하세요. 애월한학입니다. 제 목소리보다도 먼저 우리 남편의 하품에 들숨을 하는 소리가 어쩌면 영상으로 먼저 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 서귀포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낮에 봐도 낯선 길인데 밤에 오니 더더욱 낯선 길이네요. 이 밤에 서귀포까지 무슨 일로 왔냐면 김정문화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 처음 가봤는데 아마 서귀포 이제 시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신시가지 느낌이에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아파트 사이에 문화회관이 하나 있던데 오늘 밤에 그곳을 찾아가면서 들었던 느낌이 부산에 가면 기장에 정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정관 신시가지가 있는데 그곳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얘뭐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갔던 그 길이다, 그치? 제스코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연주가 있었냐면 제주시 한경면이라고 인구가 9,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읍이에요. 면이네, 면. 그죠? 한경면. 애월은 읍이네. 애월은 읍이고 한경은 면이군요. 그 개념을 오늘 면과 읍의 그 다르다는 걸 오늘 처음 이렇게 실감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인구가 9,000명 되는 한경면이라는 곳에 바람소리 콰이어라는 합창단이 오늘 창단 연주회를 했어요. 만들어진 지 한 10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올 3월에 한경면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면 사무소나 그런 데서 주최하는, 가야 되는 건가? 주최하는 그 노래 교실? 노래 교실 이런 거를 했었나 봐요.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래 교실을 하다가 우리 합창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바람소리 콰이어인데 한경면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합창단 이름을 정말 멋지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균 연령대들이 사실 많이 높아요. 물론 제주도는 웬만한 합창단이 평균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80대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0대는 많으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50대 중후반 더 젊은 사람은 사실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연령대가 높은 그런 구성원들이었는데 일단 숫자가 괜찮았어요. 숫자가 34명, 오늘 합창한 단원이 원래는 40명이 넘는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보면 육지 가시기도 하고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아무래도 삶을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해외 여행이 잡혀 있고 그런 거는 몇 달 전부터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34명이 오늘 무대에서 노래했는데 창단 멤버 치고 또 평균 연령 치고 아마추어 치고 잘하더라고요. 일단 소리가 하나로 통일되는 느낌, 그리고 정말 자음이 잘 강조되었고 지휘자 스님 말대로 모음도 통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휘에 따라서 피아노, 포르테시모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곡들은 미사고 키리에부터 아주 내추럴한 고향의 봄, 그리고 고향집 맞나 이거? 푹 꽂혀버린 고향집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경복궁 타령 이런 여러 가지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튼 흥겨웠고 재밌었습니다. 아마추어 합창단이 할 때 가서 한 번씩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 하는 무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프로페셔널이 하는 무대들은 잘하죠. 숨 쉬듯이 노래를 하니까요. 밥만 먹고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할 때, 전공자들이 할 때와 다른 어떠한 약간 거칠거칠한 감성이지만 정성이 들어있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어떤 한 곡을 해도 이분들의 삶이 녹아있는 곡들이 사실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되게 뜻밖에 만났던 곡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가곡인데 잘 불려지지 않는 곡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성악 전공한 대학생들도 보면 우리나라 가곡 잘 몰라요. 노래할 때 이태리 곡이나 뭐 오페라, 아리아 이런 곡들을 주로 시험 치고 공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도 모르냐면 보리밭도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공한 대학생인데 보리밭이라는 가곡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대학교 성악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공부 안 시키고 뭐 하나 몰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가곡이 이태리 곡보다 훨씬 부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가곡은 정말 실력자들만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에서 오는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태리 곡을 불러보면 굉장히 잘 불러져요. 발음이 다친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받침도 있고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곡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곡이 있었냐면 코스모스를 노래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정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아마 객석 중에서도 이 곡을 아는 사람 장담하건대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정도로 잘 안 불려지는 곡인데 저는 이 곡에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여상이었는데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답니다. 그 학교가 유명한 게 일단 농구부가 유명해요. 그리고 그 군악대 있죠. 군악대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요? 악기부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축제인데 이 축제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어지간한 대학교 축제는 이 학교 축제에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축제의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 학교가 그때만 해도 1학년에 보통 기본 10반 이상씩 있었어요. 10반 이상 있고 또 이 학교에 유명한 게 야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야간 고등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간 반도 1, 2, 3학년 합쳐서 30개 반이 넘어요. 그러면 최소한 잡아도 60개 반이죠. 이 60개 반에서 10월 말에 있을 축제를 위해서 여름 방학 때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년에 한 팀 노래하는 팀 만들고 이게 아니라 각 반에서 일단 무용하는 팀 한 팀, 연극하는 팀, 연극이나 꽁트하는 팀 한 팀, 중창 한 팀, 독창 한 팀, 그렇게 무대에 올려가는 게 그 정도죠. 그렇게 해서 4팀이 모든 반마다 다 나와요. 그러면 일단 연극팀만 해도 60팀, 무용팀만 해도 60팀, 독창 60팀, 중창 60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선, 본선, 결선을 거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여름 방학 때 대학교 무용과 언니를 불러서 발레를 배우고 춤을 배워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악과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노래를 레슨을 받는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축제를.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한 팀씩이 나와요. 연극 한 팀, 꽁트 한 팀, 무용은 한 2팀 정도 나오고, 독창 한 팀, 뭐 중창 한 팀, 그리고 그룹 사운드가 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룹 사운드 뭐 축제의 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팀들이 결성을 거쳐서 뽑혀서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그 팀이 딱 뽑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학생들은 수업에서 열애가 돼요. 열애가 되어서 한 1, 2교시 정도만 공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 연습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요.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성악 독창을 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곡입니다. 코스모스를 노래한. 그래서 굉장히 히트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제에 성악 가곡을 하나 부른다 그러면 어떨 때 제가 섰냐면 그룹 사운드 바로 앞에서. 왜냐면 독창은 무대 막을 내리고 앞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혼자 부르거든요. 그때 뒤에 이제 뭐 그룹 사운드가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 사운드가 준비하는 동안 제가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 때 비인기 종목이죠. 성악을 한다는 것.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그거를 깼던 것 같아요. 야, 뒤에 그룹 사운드가 나오는데도 엄청나게 저에 대한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무대에는 앵콜이 들어왔는데, 사실 앵콜곡 준비 안 했거든요. 뭐 무대 그거 하나 부르고 오는데, 그리고 그룹 사운드 바로 앞인데 제가 무슨 앵콜곡까지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침 제가 마지막 무대라고 대기실에서 안 있고 막 다른 팀 하는 거 앞에 나와서 그것도 들고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제 무대가 2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준비하는 선생님께서 저를 찾은 거죠. 독창 어디 갔어? 독창 이러고 찾았는데 전 앞에서 그거 보고 공연 보고 웃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나를 찾았나, 제가 갔나 이래서 갔더니 선생님이 이 녀석이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길래 제가 삐질삐질 울었어요. 울다가 노래를 부르고 나간 거예요. 울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나가서, 물론 그 선생님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제가 부르고 이게 울다가 나가니까 목소리가 촉촉해가지고 노래가 되게 잘 됐나 봐요. 마지막 날, 일요일날 마지막 날 저녁 공연이었는데 앵콜이 들어오는데 제가 앵콜을 안 하고 인사하고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룹 사운드의 무대가 막이 열리고 그룹 사운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앵콜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앵콜 들어가래. 근데 중요한 건 준비된 노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울다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안 해요! 이러고 대기실로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사실 그때 노래하고 내가 그렇게 무대에 섰었다는 걸 별로 유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 인터넷이 있거나 뭐 연예인이 엄청나게 유명해서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 뭐 조용필 씨, 그리고 저기 김수철 씨, 뭐 김범용 씨, 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돌과는 아주 다른 차원이죠. 근데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대구에서 살다가 동창회를 간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 근데 애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명이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너는 나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래. 네가 왜 유명한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잘 생각해봐. 뭐를 하나 딱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네가 생각이 난다고. 저는 도대체 몰라갖고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면 저만 모르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학교 축제에 독창을 불렀던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여자친구가 야 우리 신랑이 너를 알더라. 내가 너희 신랑이 나를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아가씨 때 제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부산에 유명한 용두산 공원 있죠. 거기서 저도 웬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내려오더래요. 그런데 지 남자친구가 지금 이제 지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저 여자 누구다 이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너 쟤 어떻게 알아? 쟤 내 친구인데 이랬더니 와 제 학교 축제에서 노래 불렀는데 우리 학교에서 완전히 스타였다고. 그러니까 그 시절 남자 고등학교에서 연예인급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남자 학교에서 그걸 아냐면 이 학교 축제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부산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와요. 뭐 금요일날 이럴 때 수업을 마치고 한꺼번에 다 오진 않죠. 왜냐하면 금, 토, 일 이렇게 사흘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한 번, 토요일날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일요일날 점심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공연이 5번인가 7번인가 아무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고 이제 학교끼리 지금 생각하면 다 연락이 갔겠죠. 언제 와라. 왜냐면 너무 혼잡한 걸 막기 위해서 강당에 몇천 명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남자 고등학교들이 단체 관람을 이렇게 다 와요. 그때 제 남자친구 학교에서도 왔었대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그때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교 1등 하니까 전교 학생회장하고도 친구일 거 아니에요. 전교 학생회장이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여학생이 우리 학교 전교 1등 하는 누구누구의 여자친구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녀석이 저렇게 수준 높은 여학생을 사귄단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뭐 35, 6년 전 됐겠네요. 근데 그랬던 터라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학생이었었죠. 그래서 모르는 남자 학교에서도 제가 그렇게 유명했는데 저와 동창인 남자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걔 우리 동창이야, 우리 친구야, 뭐 같은 반이었어 이러고 조금 더 아는 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동창회에 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저를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학교 축제 때문에 내가 유명했구나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서 알았어요. 오늘 어떻게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곡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까지 왔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또 야간에 다녔습니다. 제가 직접 낮에는 사무실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낮에 돈을 벌어서 저녁에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여러분 혹시 어쩌다가 노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노루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성악을 사실은 음대에 가서 성악을 되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국가장학금 또 장학대출금이라 그러나요? 학자금 대출금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또 아르바이트 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부를 했을 텐데 아마 지금 시대였다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악과를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굉장히 빨리 포기했어요. 오빠도 그때 수능을 그때 지금은 수능이고 그때는 이름이 뭐였더라?
학력고사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오빠도 시험을 쳐놓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정도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간다라는 건 저녁에 포기했죠. 정말 너무나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꿈을 심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대구에 있었던 합창단에 들어갔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깝다고 왜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느냐고. 어쨌든가 뭐 노래는 끊임없이 저에게 끊임없이 올려다 보는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래하는 곳을 다니고 배우고 아이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꿈을 꾸지 않았던 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은 노루가 안 보일 모양이에요. 보통 보이면 요 위에서가 좀 보이거든요. 여기 뭐지 이거 캐빈시아야? 나는 저긴 줄 알았다. 너무 가깝지.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저희 동네까지 다 왔네요. 아무튼 오늘은 바람소리 콰이어 투박한 감동이 좋았고 또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그 곡을 만남으로써 정말 오랜만에 나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깊어가는 가을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좋았어요. 내일도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아지 산책 좀 시켜주게. 오늘 산책을 못 시켜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저녁 9시 20분입니다. 보통 때는 이 시간이면 침대에 올라가 누워있어요. 제주도에는 이 시간이면 정말 한밤중이거든요. 여러분 가을밤에 꿀잠 주무시고 오늘 며칠이죠? 9월 아니야 11월 이거 오늘 며칠이지? 21일. 네, 11월 21일이랍니다. 아, 바보, 나 차에 이 날짜 나와 있는데 왜 이렇죠? 이 띄엄띄엄한 애월 안악. 붙자 마세요, 여러분. 애월 안악이었습니다.